인팔 전투가 한창인 1944년 4월 3일, 일본군은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식량을 딱 20일치만 가져왔는데 작전 기간이 벌써 20일을 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15군 총사령관 무타우치 렌야 중장은 식량은 적에게서 노획하면 된다 라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문제는 이 식량 노획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일본군 병사들은 그냥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정말 목숨 걸고 영국군 식량을 뺏기 위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의 생존 작전, 인팔 북부 보급 거점 공격 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군 작전. 인팔 북부를 공격했던 일본 육군 제15사단 2만 명과 그 지휘관이었던 야마우치 중장이 있습니다. 4월달에 야마우치는 신속히 식량을 확보해야만 했는데요. 그때 마침 인팔 북부에는 영국군 보급 거점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야마우치는 여길 공격해서 식량을 노획한다 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한 개 중대급 별동대가 행군을 해서 칸글라 비행장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는 한편 북쪽에서는 제60보병연대가 공격을 가해서 영국군의 제221 군수 보급 창고를 빼앗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주목하면서 왜 일본군이 굶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비행장 공격, 별동대의 전멸. 4월 3일 야마우치 중장은 별동대한테 칸글라 비행장에 기습 공격을 하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별동대 규모는 한 개 중대급 80명 내지 100여 명 정도 규모였고요. 이 병사들은 야간 산악 행군으로 14km를 주파해서 다음날 동틀 무렵 카맹마을 인근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행군한 곳이 높이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잠깐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휴식하던 곳이 하필이면 영국군 매복 지점 바로 앞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갑자기 참호 앞에 일본군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곧바로 기관총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쉬고 있던 일본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자, 갑자기 기습을 받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선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최악의 대처를 했는데요. 바로 일본군 간부들이 깜짝 놀라서 곧바로 적에게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 병사들은 곧장 영국군 기관총을 향해 반자의 돌격을 가했습니다. 매우 안 좋은 판단이었죠. 생존자였던 나카무라 소위의 기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선두에 있던 병사들이 적 진지에 갇혔다. 중대장은 우리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적 진지에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격은 실패했고 병력 절반을 잃었다. 이 말을 했던 나카무라 소위 본인도 수류탄 공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영국군 포병대도 공격을 시작했고 오전 10시에는 인팔에서 출발한 영국군 탱크 부대까지 도착합니다. 한편 일본군 생존자들은 기관총 공격을 피해서 덤불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때 일본군 병사들은 야전삽이 없어서 참호를 팔 수도 없었습니다. 즉 영국군 사격을 피해서 엄폐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영국군 탱크들이 기관총과 포를 쏘며 전진해오자 일본군은 그야말로 쓸려 나갑니다. 그렇게 그날 별동대는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중대장도 전사했고 살아 돌아갔던 생존자가 겨우 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격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보급 거점 공략, 제60년대 전투. 일본군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제60보병연대의 공격입니다. 이들의 목표였던 제221 군수보급 창고는 인팔 전역을 통틀어 가장 큰 영국군 보급기지였습니다. 여기만 뺐으면 식량난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제60보병연대가 상스악 전투에 휘말려서 시간을 며칠 지체했는데 그 사이에 영국군이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국군은 보급품을 후방으로 싹 빼돌립니다. 제221 군수보급 창고에 있던 물자를 빼서 캥글라 통비 있는 방어거점으로 옮겼고 여기서 또다시 인팔까지 물자를 후송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행기 타고 도착한 제9 인도여단이 세크마이에 배치되어서 방어도 단단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영국군은 여기에 더해서 탱크 부대 지원까지 받았고 4월 5일에는 한 개 보병여단이 추가로 도착하면서 강력한 예비대까지 배치됩니다. 제60보병연대의 공격이 성공하기에는 영국군이 숫자도 더 많고 무장까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너무나 불리했지만 야마우치 중장은 어쨌든 간에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4월 4일부터 일본군은 영국군 보급 거점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제60보병연대는 진짜 용감하게 잘 싸웁니다. 영국군이 탱크까지 끌고 와서 공격을 가하는데도 끈질기게 달려들었단 말이죠.
결국 영국군은 4월 7일에 보급 거점과 캥글라 통비를 버리고 퇴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군은 보급품 대부분을 인팔로 빼돌린 상태였고 가져가지 못하는 물자는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막상 승리했지만 일본군이 건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제60보병연대는 인팔까지 겨우 24km쯤 앞두고 있었지만 영국군을 추격하며 더 전진하기에는 보급품이 부족했습니다. 다급해진 야마우치는 병력을 집결해서 4월 13일과 4월 18일에도 거듭해서 세크마이를 향해 공격해보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기에는 일본군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후 제15사단은 두 번 다시 인팔 북쪽에서 유의미한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마우치 대 무타구치. 4월 18일이 되었을 때 사단장 야마우치 중장이 보기에 제15사단 공세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팔 전투에 회의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랬던 야마우치는 작전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반면 인팔 작전을 입안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군사령관 무타구치는 이런 야마우치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야마우치 또한 무타구치를 극혐했습니다. 그의 평가를 보죠. 야마우치의 경우 상당한 지식인이었는데 무타구치를 지적 소양이 없다는 이유로 싫어했고 그를 돌대가리와 군사령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합니다. 무타구치는 야마우치를 너무 소심하고 서구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마우치가 군사주재관으로 미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꼬아서 야마우치를 나의 미군 장교라고 불렀습니다. 대놓고 넌 일본군이 아니라 하는 짓이 꼭 미군 같다고 비난한 겁니다. 한편 야마우치는 이때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요. 무타구치는 이를 빌미 삼아서 인팔 전투가 한창이던 6월 10일에 야마우치를 해임시킵니다. 이후 야마우치는 결핵 때문에 같은 해 8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을 수행하던 일선 사단장과 군사령관의 관계가 이렇게나 안 좋으니까 일본군 작전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인팔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 사단장 3명 전부 다 무타구치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작전 자체와 무타구치한테 뭔가 하자가 있었다고 의심해볼 법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야마우치는 적극적으로 항명을 해서 퇴각하지는 않았어요. 작전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공세가 실패했고 식량까지 바닥났지만 그럼에도 계속 버텼습니다. 이 탓에 결국 4월에 영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제15사단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 인팔 북부를 공격한 제15사단은 4월달 들어 식량이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보급품을 노획하기 위해서 영국군 보급 거점을 적극 공격했다. 하지만 공격이 실패하면서 일본군은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